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윤석열이 한마이크 순간을 다룬 언론을 질책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옥윤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2018년 미국 타임즈는 거울에 비친 트럼프의 모습을 커버로 장식하면서 돌려까기를 했지요. 그것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는 작전이 성공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미국 사람들은 돌려까기 할 때 이런 수법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추가, 패치님이 미국의 소리 사진은 단순히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상대국 정상 구두발보다 밑에 놓은 조롱이라고 지적해 주시는군요. 우국보수로서 미국의 소리에 대해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몸과 다리가 뒤바뀐 장면을 어디서 또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의 사파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팔에 구두가, 다리에 넥타이가 매어 있습니다. 즉, 정상이 아닌 거꾸로다 이거지요. 기사는 전임자인 문 대통령은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순조로운 오퍼레이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선된 지 1년도 채 안 된 거친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으로서의 한계가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 결국 정치적으로 부족한 스킬이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준다면 윤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기 전에 규칙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본인이 이끌고 있다는 국정도 그렇지요. 비정상의 거꾸로다 이겁니다. 이걸 정상으로 올바로 만들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것이며 그 비전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실히 드러냈지요.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에 짐이 되지 않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 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 생산, 미국 수출이 아니라 미국 생산, 미국 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 내일 채용공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같은 청년 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 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 부담 증가로 기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 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경제 안보와 경제 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 뉴딜 사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제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 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입니다. 평화 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의 신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 경제 체제는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UN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 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UN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의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 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 북풍 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이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의 자유연설만 듣다가 이재명의 연설을 들으니 가슴이 뛰지요. 경뿐만 아니라 옆에서 경청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박살내는 명연설이었지요. 박진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한동훈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기본에 기자도 없어 외신에게 충고를 받는 공정권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기본사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 실행 방안까지 모두 이재명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 대선 패배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천불이 올라오지요. 이제 국민의 천불이 곧 광장을 뜨겁게 달굴 것이고 부정지지율 71%가 넘는 정권이 겁도 없이 경제 폭망 중에 언론과 야당과 전쟁을 벌이고 거대 여당의 대표를 어떻게든 잡아내려는 정치보복 수사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오면 들어가야겠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